이렇게 해서 항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면역 반응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T셀과 B셀이 자극을 받게 되고, 이게 장감만 림프절에서 흉선으로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소화관의 점막 고유층으로 와가지고 항원 항체 반응이라든가 면역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옆에 보게 되면 육모 부위가 있잖아요. 병원성 물질들은, 항원이 되는 것들은 다 M세포를 통해서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M세포가 아닌 곳으로 해서 이렇게 항원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과민한 어떤 면역 반응이 불필요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 관련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장 점막에 이게 벌어진 틈으로 뭐 단백질 찌꺼기라든가 내독소라든가 이런 병원성 물질들이 들어와서 여러 이제 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거는 질병은 아니고 하나의 학설인데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몸에 안 좋은 독소 물질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게 간으로 가가지고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타이트 정션이 꼭 노끈을 메우는 것처럼, 매듭을 진 것처럼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세포와 세포 사이 간에 물질 교환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매듭이 지어 있는데,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장누수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대장 부위 가까이 갈수록 암죽 상태의 어떤 변과 같은 형태가 되잖아요. 장누수가 있게 되면은 이게 약간 벌어진 틈으로 이런 독소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몸에 좋을 리가 없겠죠. 장 점막은 되게 손상이 잘 됩니다. 피부와 다르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나는데 금방 회복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게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장누수가 오게 되고, 또 장 점막에 유해 세균이 많게 되면 자꾸 공격을 받기 때문에 또 장누수가 오게 되겠죠. 또 우리가 이제 소장과 대장의 경계를 보게 되면은 대장에 있는 물질들이 회장 부위로 역류되지 않도록 그 회밍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 회밍판 대장이 유해균이 막 증식을 하게 되면은 이 회밍판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대장의 세균이 소장으로 많이 가게 되죠. 그러면서 장누수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독소 유입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데, 이런 회맹판을 약화시켜주는 게 신경 호르몬 이러한 거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부신피로라든가 만성피로 호소하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뭐 남성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 이 장누수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장누수 관련해가지고 장투과도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검사법을 보게 되면은 몸에서 대사되지 않는 표식제를 두게 됩니다. 락툴로스랑 마니톨로 이렇게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 락툴로스가 마니톨의 한 10배 정도 분자량을 갖고 있거든요. 되게 큰 분자인데, 장누수가 있게 되면은 이걸 먹었을 때 소변에서 락툴로스가 검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투과도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를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고역스럽다고 해요. 물을 되게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설사도 많이 하게 되고, 아주 왜 2번 할 건 못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검사법이 조금 더 편해지고 이게 좀 덜 불편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더 많이 생기게 되면 아마 이쪽 관련해가지고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의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가 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장누수를 일으키는 물질들인데요. 우리가 평소 많이 접하는 것들이죠. 뭐 과자나 빵이나 술이나 초콜릿, 뭐 약물들, 이런 것들이 다 장누수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입니다. 장누수를 일으키는 원인에 있는 약물 중에서 보게 되면 NSAID가 있잖아요. NSAID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차단하게 되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세포 간의 어떤 결합을 유지시키고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게 차단이 되니까 장 점막의 재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육모가 이렇게 짧아지게 되고
장누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 NSAID로 인한 이런 장누수 관련이 굉장히 깊은데요. 이 외에도 여러 항암 치료라든가 또는 그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이라든가 그 소금이 많이 들어간 짠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장누수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장누수 원인을 좀 색깔도 이뻐서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보게 되면은 임신, 폐경, 스트레스 이 관련된 게 다 여자죠. 여자분들이 장누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도 예쁘고 이게 여자들에 관련돼서 더 많이 알 수가 있는 사진이어서 한번 봤고요. 그래서 장누수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내독소인데요. 이 내독소는 그런 음상균의 그 세포벽에 있는 지질 찌꺼기입니다. 이게 내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TNF라든가 마크로파지라든가 인터페론이라든가 이러한 면역 물질이 막 왕성하게 나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성 염증성 질환을 가져오게 되는데 심하면 폐혈증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염증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그 만성 질환이 염증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병원에서도 요즘에 CRP 검사, 염증 수치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많아지면은 이게 안 좋은 가스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고 장내 환경이 되게 암울하죠. 그래서 장내 좋은 균의 섭취, 그 장내 환경을 좀 밝게 해주기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는 쭉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세균이라든가 내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폐혈증이 오게 되고 쇼크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죽음에 이른다라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다양한 원인과 질병이 있지만 그 과정, 진행되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만큼 어떤 내 몸의 내독소 유입이라든가 점막 면역이 강화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LGS와 관련된 질병들을 보게 되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폐혈증, 궤양성 장염, 제1형 당뇨, 또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자폐증 관련해서도 굉장히 설득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장누수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 일단은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원인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바른 식습관, 식이섬유도 많이 섭취를 하고, 안 좋은 설탕이 많이 드는 음식, 고기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러한 이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같은 것도 한 번씩 같이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말 밥 잘 챙겨 먹고 다른 거 빵이나 술 이런 거 잘 안 먹고 그런데도 장이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햇반을 쌓아놓고 먹는다던가 또 물 대신 이온 음료를 먹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원인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의심적이면 자꾸 물어봐서 그 원인을 자기가 깨닫지 못한 원인을 그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보충제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균총, 깨어진 균총을 맞춰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또 질 좋은 초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성장인자도 많이 들어있고, 면역 글로불린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아까 내독소를 유발하는 그런 음성균들을 잡아가지고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락토페린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유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누수가 있고 장애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먹는 걸 보면은 되게 잘 안 먹잖아요. 잘 안 먹고 잘 흡수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이런 점막 재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A나 아연이거든요. 이 영양소는 더 부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의 재생에 필요한 이 비타민 A나 아연 같은 거를 같이 보충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다 먹어야 됩니다. 유산균 다. 요즘 워낙 어린 나이 때부터 단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감기나 이런 전염성 질환도 자주 걸리게 되기 때문에 약물도 자주 그리고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티스를 꼭 먹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항목에 보게 되면은 특히 구강 칸디다나 기저귀 발진 잘 생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칸디다, 기저귀 발진은 다 곰팡이균과 관련이 되는 건데, 이 곰팡이균이 장누수에 아주 되게 안 좋은 치명적인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재발이 된다 하면은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후로 아이들이 중이염 수술을 했다거나 아데노이드 수술을 했다거나 또는 폭경 수술을 했다거나 아이가 어디에 부러져서 수술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수술 전후로 해서 상처가 빨리 아물고 그다음에 약물의 어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유산균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기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편식 심하고 이런 아이들도 유산균이 필요한데, 예전에 저희 약국에 자주 오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희 약국 옆에 이제 슈퍼가 있었어요. 네, 그 슈퍼에 잠깐 이제 담배 사러 오시면서 꼭 약국에 들려가지고 인사를 하고 가시는 할머니였어요. 판필이 사가는 할머니였는데, 어느 날 이제 손주 자랑을 하시면서 손주한테 좋은 영양제를 권해달라고 이제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였는데 편식이 되게 심하고 또 장이 좀 안 좋았어요. 약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었는데, 그래서 물론 유산균을 권했죠. 그래서 꼬박꼬박 이제 잘 챙겨 먹고 한 2주 뒤인가 할머니가 오셨는데, 할머니가 그거 진짜 좋다고, 아이가 토마토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토마토 먹겠다고 할머니 보고 달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되게 놀라워하면서 되게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솔직히 좀 놀랍기도 하고 그 정도로 반응이 빨리 나타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식 교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가스 차거나 설사 변비 교대로 오는 과민성 증상도 물론 좋아졌고요. 그래서 직장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아이가 특별히 아프지가 않아도 항상 엄마는 아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영양제 어떤 거 좋은 거 좀 권해주세요 하는데, 아토피도 없고 천식도 없고 특별히 감기도 자주 걸리질 않아요. 그래도 뭔가를 좀 먹이고 싶어 하는 이제 엄마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어린이집 생활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감기나 이런 질병에 걸릴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역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유산균제 같은 걸 먹으면 좋다고, 유산균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 남지도 않고, 그리고 좋은 작용만 해주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꾸준히 먹여주면 좋다고 이렇게 권하는데, 가장 좋은 유산균을 권하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일단은 우리 아이가 큰 문제가 없이 잘 크고 있다라는 약사님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안도를 하고 되게 마음을 열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유산균제를 권하게 되고요. 어떤 영양제보다도 기본적으로 써야 되고, 가능하면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유산균제를 권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필요에 따라서 아이들도 성인 용량 이상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 장기간 좀 오랫동안 많은 균수의 유산균제를 써도 별 부작용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국에 있는 유산균을 비교를 해보면요, 물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게 유산균제를 권할 때 누가 먹고 왜 먹고, 그리고 어떤 거를 개선시키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먹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먹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약 성능도 변해서 보게 되면은 제품들이 다양한 제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형으로 나와 있는 거는 보통 우유나 분유를 먹는 아이들 녹여서 먹도록 이렇게 권하고, 추어불정이 있는데, 추어불정 같은 경우에도 2세 미만 한창 뇌가 발달되는 시기에는 자꾸 씹는 연습, 혀 놀림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추어불정을 권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엄마들이 약간 막 이렇게 조르거나 달릴 때 뭐 유아용 비타민 같은 걸 주게 되는데, 기왕이면 이런 추어불정 유산균제를 주면은 좋겠죠. 한 병을 다 먹어도 사실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산균이죠. 코팅 유산균. 이 코팅 유산균은 위산이나 담즙산, 온도 이런 데 이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균수를 확보해가지고 안전하게 쓰고 싶은 분들에게 권할 수가 있고요. 다만 위장 기능이 너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유산균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약간 이제 차이점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영제 면에서도 아이들 가루로 된 제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첨가물이 좀 들어가게 되고, 또 우유 성분도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유 알러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장이 안 좋거나 어떤 알레르기 있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유산균을 먹게 되면은 말해줘야 될 부분이 이제 균교대 현상이죠. 먹게 되면은 빠르면은 뭐 일주일 안에 이런 가스가 차거나 설사나 변비나 이러한 균교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빠르면은 뭐 2, 3일 만에 없어질 수도 있고, 보통은 먹다가 양을 좀 줄이면 좋아진다라고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러한 반응이 심하게 나타난다.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더 장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도 균교대 이런 현상을 겪게 되면은 먹기 싫거든요. 가스 차고 배 아프고 이제 그런 거 좋아지라고 먹는데 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먹기 싫어지기 때문에 일단 유산균을 먹게 되면은 장 상태를 좋아지게끔 이제 조언이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기나 아니면은 인스턴트 뭐 햄버거나 피자, 치킨, 그다음에 뭐 빵, 과자, 이런 아이스크림, 이런 음식은 완전히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장을 좀 따뜻하게 자주 문질러 준다거나 장 운동을 조금 해준다거나 걷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병행하면서 유산균을 시작하게 되면은 균 교대 현상이 좀 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요즘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열풍이 아니라 아주 광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유산균 주세요 안 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장내 환경은 돌 전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게 되고, 그게 좀 평생 동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유산균을 쭉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장에 자주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는 육모도 위축이 되고 장이 어떤 소화 흡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면역 오작동, 면역이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반드시 개선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막 면역만 잘 지키면 내 몸이 전체적으로 질병으로까지 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저막 면역을 강조를 하면서, 그거에 가장 필수적인 게 바로 유익균의 투여죠.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이제 많이 권장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아이들이 잘 안 아프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장내 균총을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비율, 유익균 대 유의균이 한 85대 15의 비율이 가장 좋거든요. 그 비율로 맞출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